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여행 항공 업종이 엔데믹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가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을 보이면서 올 들어 꾸준히 하락해오던 여행 수요 심리가 8월 이후 반등함에 따라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항공주의 경우 팬데믹 기간의 손실을 딛고 주주 환원을 재개하면서 주가 상승폭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LG전자가 순이익의 25% 이상을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내용의 밸류업 계획을 내놓자 주가가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전날 LG전자는 밸류업 예고 공시 이후 약 2개월 만에 중장기 사업 추진 전략과 주주 환원 정책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오늘 LG전자는 전장 대비 3.32% 오른 99,500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장중 전장 대비 4.15% 상승한 10만 30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코스닥 상장사 홈센터홀딩스가 3년간 지급한 현금 배당이 무효라는 공시를 내 주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총 현금 배당 액수는 약 38억 원입니다. 홈센터홀딩스는 이에 대해 2022년부터 주당 10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는데 배당 가능한 이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오류로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주주로부터 이미 지급한 배당을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항공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른 이유로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연료비 부담 완화, 프리미엄 수요 확대로 인한 운임 강세, 3분기 실적 발표 후 4분기에 대한 긍정적인 가이던스,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 재개 등이 꼽히고 있는데요. 금융투자 업계에서는 시장 예상대로 연준이 내년 3월까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면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을 맡은 박효진입니다. 여전히 시장은 불안한 상황이지만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 최근 하락폭이 컸던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이 담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국 대선과 또 굵직한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안심할 수는 없는 시장인데요. 일단 내일만 해도 SK하이닉스부터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의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실적 발표 이후의 대응 전략들도 가득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시장 분석 도와주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호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모처럼 반등한 우리 시장. 오늘은 짚어볼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전문가님, 일단 오늘 시장부터 점검해 주실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조영호 전문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모처럼 한국 증시 반등이 좀 나아졌는데 오늘 반등의 의미에 대해서 좀 의미 부여를 좀 하자면은 그동안 이제 글로벌적으로 일본 그리고 대만 이런 아시아 증시의 주가들은 굉장히 순항을 했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유럽 증시마저도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 이제 상승하는 와중에 한국, 중국 증시 계속해서 좀 갇혀 있는 모습. 특히 이제 중국 증시는 얼마 전에 이제 굉장히 강한 이제 급등세를 좀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좋은 모습 보여준 부분이 있고 앞으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한두 달 후면은 굉장히 자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시황 간단하게 포인트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1월 달에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이 이제 굉장히 큰 빅 이벤트가 이제 산재해 있기 때문에
증시가 방향성을 이제 강하게 잡고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해서 찔끔찔끔 가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가운데 지금 나스닥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이 18,500포인트에 대해서 좀 우려를 많이 했어요. 2번씩이나 돌파를 못 해줬다. 최근 들어서 여기. 근데 그저께 이제 다시 한번 18,500을 상방으로 돌파를 해주면서 아직은 이게 주가가 이제 뭐 조정을 단기적으로 큰 폭의 어떤 단기 조정 나오기에는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경제 지표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나스닥의 이제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 포인트를 좀 우리가 잡고 가는 게 필요한데 우선 이 나스닥은 최근에 1000포인트 단위로 움직여요. 지금 여기가 16,000포인트. 지금 좌측에서 보시면은 16,000포인트가 돌파가 되니까 갭 상승이 나와버리니까 18,500포인트까지 굉장히 강한 상승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중간 단계에서는 17,500포인트, 17,000포인트.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00포인트 단위로 강한 시세 변동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1000포인트씩 올라가는 가운데 최근에 이제 18,000포인트에서 다시 한번 의미 있는 반등세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500인데 이 논리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19,000포인트라고 하는 단기 목표가가 나오겠죠. 그죠? 18,500포인트가 2번이나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방으로 치고 간다는 이야기는 상방 쪽으로 더 우리가 확률이 단기적으로는 높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좀 단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 쪽, 이제 중국 증시가 이제 향후에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뭐 이 차트 보면은 거의 작전주 차트인데 이게 일반 어떤 그 한 국가의 개별, 증시 지수 차트라고 보기에는 참 힘든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모습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 모습은 과연 왜 벌어졌을까? 응? 아니, 어떻게 이 한 국가의 지수가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을까? 이거는 그만큼 저평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저평가였기 때문에. 너무 심한 저평가였기 때문에 미친 듯이 간 거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좀 받는 상태에서 이제는 중간 단계에 이제 멈춰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오늘 한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 오늘 일본하고 대만 이런 나라들은 마이너스 0.8% 많이 밀렸죠. 그죠? 그리고 한국 증시하고 중국 증시는 한 장중에 1% 넘는 또 강한 급등 보여줬는데 이런 모습이 이제는 저평가 국가들 중심으로 특히 한국, 중국 중심으로 해서 좀 자주 나오지 않을까. 다만 지금은 이제 빅 이벤트 미국 대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한국 이렇게 방향 잡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속도 조절 좀 중요하다. 자, 지금 이 코스피 차트인데요. 오늘 1%대 강세 보여줬고 코스닥도 역시 장중에 1% 조금 넘는 강세 보이다가 조금 하회에서 끝났는데 일단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과거 40년간의 어떤 우리가 움직임을 보면은 500포인트씩 움직인다고 그랬죠. 500포인트씩. 1000포인트에서 계속 돌파를 못 하다가 1000포인트 돌파되고 나서는 그다음에 1500, 그다음에는 2000, 그다음에는 2500, 3000 이런 식으로 가다가 3500에서 3000 그 중간 단계인 한 3300 얼마에서 이제 무너진 그런 모습인데 그런 논리로 따졌을 때 25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2500. 근데 지금은 2500은 이 정도면은 잡았다. 바닥을. 이건 확실하게 잡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과거에도 보면은 이런 자리들 다 2,500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추세 판단에 그런 분기점으로 작용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2,500은 잡았기 때문에 지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조금 더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지나고 나서는 이제 상방적으로 강하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제가 이 강세장을 지금 이제 한 2년 정도 전부터 강세장을 많이 외쳤어요. 그때는 미국 증시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대만. 그러니까 이 지금 한국, 중국 빼놓고 뭐 유럽도 있죠 여기 유럽, 그죠? 이때가 2,145포인트 한국은 코스피 지수로 이때부터 제가 굉장히 강한 불장 나온다 이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요 예측이 맞은 거예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한국, 중국이 이 정도로 지독하게 어떤 글로벌 주가 이 증시와 이런 이 한국, 중국의 스프레드 차이가 이 정도로 지독할 줄은 좀 몰랐다. 예, 요거는 좀 아마 예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전장에서 봤듯이 중국 증시 요 사례에서 봤듯이 요런 이제 이 주가 차이가 글로벌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 부분이 조금씩 해소가 많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간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우리 쪽으로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여러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시장 흐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차 전지 오늘이 가장 이상적인 날이에요. 우리나라 증시한테는, 한국 증시한테는. 지금 한국에서 비중이 큰 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죠? 그리고 전자제품, 그리고 여기에 뭐 자동차도 이제 그냥 포함을 시켜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이오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거의 4대 산업이잖아요, 축. 요게. 근데 지금 여기 반도체 2차 전지 쪽에서 오늘 이 중심으로 시장이 상승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고, 오늘 뭐 바이오 쪽도 의미 있는 좀 시세가 나와주면서 여전히 바이오 쪽 강하구나. 다만 바이오 쪽은 최근에 이 수급이 조금 이제 변동이 있어요. 이 수급이 뒷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좀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바이오도 역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도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우리가 볼 수 있겠고, 오늘 이제 보시면은 뭐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 바이오 해서 뭐 오늘 SK 하이닉스가 뭐 거의 4%, 그리고 삼성전자도 3% 강세를 좀 보여줬고, 그 외에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2차 전지 중에서 대표적인 종목들이 오늘 7, 8%씩 움직였으니까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이런 움직임들 이제 앞으로 많이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볼 거예요. 지금은 시간은 나의 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이 한국 증시를 대하셔야지, 안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국장 하면서 굉장히 좀 의기소침해질 수가 있고, 좀 뭐라고 하지? 섣불 이제 그 내 어떤 인내심이 바닥이죠, 지금. 거의 이 정도면. 여기만 버티면 돼요. 근데 여기를 못 버티면은 큰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좀 빠질 수는 없는 구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이렇게 좀 리서치를 좀 해보시고 하시면은 글로벌적으로 한국 증시가 여기서 더 빠질 수가 없는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지금은.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판단을 할 때 두 종목을 봐요. 2차 전지를 판단할 때 바로미터로 내가 2차 전지의 어떤 업황을 볼 때 차트상으로 그 첫 번째 종목이 이제 포퓨고요. 포스코 퓨처엠. 그 두 번째 종목이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포스코 퓨처엠 기준으로 계속해서 25만 원을 강조를 많이 드렸죠. 25만 원. 여기가 기준가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5만 원 돌파되고 나서 이제 가나보나 했는데, 이런 중요한 가격대를 돌파하고 나서는 왔다 갔다 몇 번 하고 나서 쭉 이런 강한 움직임이 필요해요. 근데 안 나오니까 25만 원이 이 주황 색깔 선이 여기가 지금 25만 원인데 여기가 지금 하회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온 오늘 7%의 반등인데, 오늘 뭐 일회성 오늘 날짜로 보면은 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좀 그래도 뭐 우리가 2주, 3주 이 관점에서 보면은 크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좀 어떤 회의적인 그런 부분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2차 전지 테마 좀 설명드릴 때 자세하게 포스코 퓨처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반도체 쪽으로 테크잉. 이 종목도 이제 반도체 이제 프루브 관련돼서 이제 또 프루브 테스터 관련돼서 이제 또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호평을 좀 많이 받는 기업이고, 현재 저평가 구간이에요. 저평가 구간. 지금 이제 실적이 이제 붙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2차 전지하고 반도체하고 특징이 있는 게 뭐냐면은, 2차 전지 쪽은 이 기준가를 중심으로 주가가 현재 주가가 여기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제외하고 거의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박스권 이게 상단에 위치해 있어요. 박스권 상단. 이런 어떤 이제 이 업종별로 주가 개별 종목들의 어떤 이
위치 그런 어떤 특성의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여기서 바로 이렇게 뭐 강한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조금 보수적으로 지금 이제 대선이 좀 이제 남았기 때문에 그 대선 이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확실해지고 나면은 증시가 특히 한국, 중국 증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지금은 이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지금은 내가 예를 들어서 테크윙이 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수가 그러면 지금 한 10%가 넘죠 수익이 그죠? 근데 이거를 여기까지 끌고 가는 거는 지금 무리라는 소리예요. 이거는 무리 또는 여기 막 이런 데는 무리일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지금은.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지금 보로노이인데요. 제가 지금 이 바이오 쪽은 오늘 이제 보로노이도 다시 한번 이 하방으로 가다가 5이평선, 12평선 밀리고 나서 22평선에서 이제 지지 흐름 나오고 나서 오늘 이제 장중에 다시 이제 고점까지 밀고 가는 모습인데 제약 바이오 쪽은 지금 아직도 굉장히 좀 더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더 갈 가능성이 문제는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 단기 고점에서 이 쏟아지는 게 굉장히 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쏟아짐 현상. 요거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그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동안은 이제 바이오 쪽은 기관하고 외국인의 어떤 건전한 강한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이 수급이 변화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기관 외국인이 어떤 큰 세력들 중심으로 이 종목들이 이제 쭉 갔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 부근에서는 이제는 이 어떤 세력들은 좀 빠져나오고 그리고 개인이 그 물량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단기적으로는 지금 오늘 보로노이 물론 올라가긴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요거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어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바이오 아직도 좀 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보통 이런 그림들 나오고 나서는 시세 변동이 거의 100%가 나와야 돼요. 아직 100%가 못 갔어요. 그럼 쏟아질 때 그때가 다시 한번 바이오 쪽은 기회될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오늘 시장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고 우리가 좀 봐야 될 섹터들 이제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오늘 굉장히 이상적인 증시였어요. 이런 증시 흐름이 이제 앞으로 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지금 시간과 인내심이에요. 근데 그 시간하고 인내를 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을 하거나 지금은 차라리 내가 증시 모르겠다 하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은 무념무상이 가장 좋겠어요. 지금은 무념무상.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지금 가장 맞는 격언이 아닌가. 그래서 희망, 도전 정신 잊지 마시고 이 IMF, 금융위기, 코로나 이런 거 다 이겨낸 거예요.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유동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봤을 때 경제 재반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봤을 때 이렇게 갈까 지금 이런 그림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은 구조예요. 지금은 그 자체가. 그래서 증시 설명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도대체 왜 우리 증시만 잘 못 가는 건지 답답하셨던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긍정의 힘, 우리 조영호 전문가님께서는요. 무념무상의 자세로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우리 증시도 꼭 상승 흐름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가 강세였는데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조영호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을 배워볼 시간입니다. 일단 최근 직구 종목의 성공 사례를 먼저 들어봐야 할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이요. 네. 방송해 주신 바로 다음 날부터 계속 흐름이 좀 좋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어떤 종목인지 기분 좋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10월 11일 날 이제 수요일 날 대한항공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한항공
좋은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매수가가 22,000원, 그리고 목표가 뭐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를 보통 제가 제시를 해드리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 대한항공을 뭐 손절 생각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매수를 하고 주가가 빠지면은 손절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지속적인 매수, 그러니까 추매라고 하죠. 추매. 추가 매수 전략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번 볼게요, 내용을. 자, 지금 일단 대한항공은 빅 이벤트가 뭐냐면은 11월 달 지금 10월 달이죠. 10월 달에 지금 EC라고 있어요. EC 그 유럽 연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EU 마찬가지입니다. EU라고 좀 보면 돼요. EC에서 아시아나 항공을 이제 이번에 대한항공이 이제 자회사로 편입을 하려고 하죠. 그죠? 여기에 대한 이제 승인이 나요. 이게 거의 99%입니다. 99%. 99%. 요게 하고 나면은 이제 11월 달에 미국에서 최종 승인이 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최종 승인. 여기까지가 나면은 이제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은 대한항공을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글로벌 18위 규모에서 이제 11위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이제 더 커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을 하면서 유럽의 주요 4개국의 어떤 그 노선을 굵직한 노선을 TA 항공에 넘겼죠. 그게 이 승인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출혈을 감당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합병하고 나서 이 아시아나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안정화시키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가 이 항공업종에 있어서 지금 투자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이 뭐 재무 구조는 지금 유상증자가 지금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되기 때문에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시아나는 영업이익을 계속 꾸준히 내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너지 효과라든가 그리고 유럽 주요 4개국 노선 떼어낸 거 이 부분은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일단 이 항공업종은 화물 수요하고 여객 수요 이게 중요한데, 뭐 화물 수요 지금 굉장히 견조해요. 여객 수요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물론 이때만큼은 이때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꾸준한 그런 부분이고, 올해 아마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조가 좀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지금 이제 산업은행에서 한 8천억 정도 이제 받았고요. 그리고 한진칼, 대한항공 이렇게, 그리고 유상증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 아시아나 항공의 재무 구조를 확 좀 부채 비율 이거를 좀 낮추는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어떤 전반적인 흐름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특히 이런 부분이 가장 지금 주가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는 게 지금 받았던 게 한진칼이죠. 그죠? 한진칼. 그래서 뭐 이런 흐름이고, 이런 논리라고 하면은 지금 대한항공이라든가 그리고 이 아시아나항공 이런 것들은 지금 주가가 워낙 바닥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밀렸고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는 와중에도 그 어떤 이 상승 추정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항공업종 좀 강하게 가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좀 볼게요. 뉴스인데 우리가 지금 앵커님도 지금 뭐 바쁘셔서 여행을 못 가시겠지만 네. 보통 제 주변은 보면은 여행 가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동남아 쪽이에요. 베트남. 맞아요. 특히 일본은 뭐 주말 이용해서 가시는 분들 많으시고, 그리고 뭐 또 홍콩, 예, 좀 멀리 간다 하시는 분들이 홍콩, 뭐 요 정도인데 보통 보면 다 요쪽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쪽. 근데 요 흐름이 최근에 이제 뭐 티켓 예매율이라든가 이런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이제 요게 유럽, 호주로 분산될 가능성이 분산되고 있다. 요게 지금 현상입니다. 현상. 실제에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거는 이제 장거리 예약. 장거리 예약이면은 아무래도 항공사 마진이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장거리 예약이 높아졌을 때 그러면 수혜를 누가 제일 많이 볼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혹시 앵커님께서는 유럽이라든가 호주 갈 때 네. 제주항공 타고 가시나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런 거 타죠. 그렇죠. LCC보다는 아무래도 국적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타고 가는 부분이 더 많죠. 이번에 네. 물론 티웨이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예. 근데 아무튼 그 수혜는 아무래도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소비 패턴이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다 보면은 지금 항공업종은 나쁠 게 없다. 그리고 이제 항공업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환율과 유가예요. 환율.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높은 건 안 좋아요. 지금 요거는. 왜냐면은 비행기 임대하고 그럴 때 빌린 곳을 달러로 결제를 해줘야 되는데 환율이 높으면은 그만큼 영업이익이 안 좋아지니까 이건 안 좋은데 다행히 유가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에 있죠. 지금 유가가 지금 70에서 85달러 지금 왔다 갔다 거려요. 85달러. 요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요 정도까지는. 지금 71달러예요. 아직까지. 그죠? 그리고 아직 바닥에서 계속 하방 압력 지금 유가 좀 받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항공업종 지금 영업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또 어떤 여객 수요, 화물 수요 이런 것들 업황 자체도 나쁘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차트의 흐름인데 여기가 지금 요 24,000원이에요. 여기가 지금 요 24,000원. 여기가 지금 가장 최근에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여기가 2022년도니까 거의 이제는 2년이 넘었어요. 2년 넘게 24,000원을 짓누르고 있어요, 주가가. 그죠? 요런 거는 깼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거는 깬 게 아니에요, 이거는. 깼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이걸 깼다고 보려면 주가가 여기까지 가 있어야지 깼다고 보는 거고 깬 게 아닙니다. 그냥 여기 계속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지금. 응? 근데 이번 기회에는 24,000원 돌파를 좀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뭐 여기는 여기서부터 밀렸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한 번 그리고 여기는 아니라고 치고 그냥 건너뛰고 두 번 지금 세 번째 시도예요. 세 번째 시도. 지금 뭐 항공업종에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말 그 국제 분쟁이 막 국지전으로 막 확전돼 가지고 여행에 대한 어떤 이거를 차단 이런 거 아닌 이상 지금 항공업종에 대해서 업황 쪽으로 봤을 때 좀 디스카운트 요소를 찾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이번 기회에는 요 24,000원을 이제는 좀 돌파가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보시고 이 대한항공 매수하신 분들은 좀 긍정적이게 해서 제가 목표가를 한 3만 원까지 잡아드렸어요. 3만 원. 요거.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기다리는 것도 괜찮겠지만 요새 증시가 불안한 걸 어느 정도 감안을 했었을 때 한 여기 중간 가격에서 좀 부분 익절 하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 보시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여기 요 날이 이제 방송일, 여기 방송일, 그죠? 여기가 지금 26,500원이었어. 22,000원이니까 22,000원, 21,600원, 650원. 여기가 21,650원이었어. 시가 기준으로. 그죠? 그리고 나서 쭉 갖고 있었으면은 여러분들이 한 10% 넘는 그런 수익 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대한항공 리뷰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상승 사례로 대한항공 가져와 주셨는데요. 이미 많이 올랐기도 했지만 지금 올라타도 늦지 않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도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제 시장에서 강했던 포인트들, 주목해봐야 할 만한 포인트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강했는데요.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오늘의 반등을 어떻게 봐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보실까요? 예, 특히 2차 전지는 고점에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고 또 손해율도 손해율인데 비중 자체가 예,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고민들이 좀 많으실 텐데 제가 아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업황을 이제 따질 때 특히 차트상으로는 두 종목 가지고 간다고 그랬죠.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에코프로 BM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자면은 뭐 에코프로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제가 여기 그어놓은 선이 여러분들 이제는 아시겠죠. 아까 25만 원이에요. 여기가 25만 원. 25만 원이라는 자리에서 굉장히 폭발성 있는 자리 나오면서 주가가 70만 원까지 가죠. 여기 70만 원까지. 그죠? 그러니까 한 300% 넘게 간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에 25만 원 살짝 돌파를 했다가 좀 가져야 되는 강하게 주가가 가져야 되는 가격에서 못 가니까 주가가 지금 밀렸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7%, 8% 넘는 이제 강세가 나온 건데 큰 의미는 좀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왜 그러냐? 자, 우선 지금 이따 2차 전지 쪽은 최근에 이 주가가 좀 무너지고 2차 전지 쪽이 안 좋은 것은 지금 미국 대선 때문에 그렇죠. 최근에 이 지지율이 해리스가 좀 앞서면서 2차 전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2차 전지 쪽 흐름이 괜찮았죠. 그 대표적인 예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에코프로 머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가 그 상승률이 지금 이제 제법 다 많이 단기적으로 꺾였는데 그 이유가 지금 갑자기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서 2차 전지라든가 친환경 여기에는 지금 풍력 관련된 종목들 CS 윈드라든가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오늘 몇 분 전에 나온 이런 뉴스를 좀 보면은 지지율이 다시 해리스 46 그리고 트럼프 43 이렇게 해서 좀 엎어졌습니다. 굉장히 지금 박빙이에요. 그래서 지금 누가 더 당선이 되겠다 이렇게 좀 확정적으로 우리가 좀 말을 할 수 없는 가운데 만약에 이 그림대로 나온다면은 2차 전지라든가 그리고 지금 이 친환경 이런 것들 울상에서 우상으로 변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뭐 희망 버릴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치적인 거를 떠나서 주식은 기본적으로 그 회사의 업황 또는 가치를 대변하는 게 주가예요. 이거는 단기적인 요소로 일회성으로 이벤트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지. 뭐 우리가 먼 훗날 내가 예를 들어서 2025년도까지 2차 전지 갖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큰 그 목표 그 아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는 굉장히 미미할 거예요.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크겠지만 일단 미국 대선 하기 전까지는 계속 2차 전지주들은 좀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아마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모든 또 업종들이 뭐 그럴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박스권 좀 갇히면서 제한적 움직임 보이지 않을까. 지금 이 포스코 퓨처엠 25만 원을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요거 지금 잘 보셔야죠. 요거 이렇게 지금 하락 삼각형 패턴이죠. 하락 삼각형. 하락을 하는 하락 추세인데 지금 여기 맞닿아야 돼요. 여기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도 삼각형, 여기도 삼각형, 삼각형을 그리면서 간다 해서 하락 삼각형이에요. 하락 삼각형. 여기는 항상 이 지지대라는 이 가격대가 있는데요. 지지대. 기준 가격이죠. 기준가. 여기가 지금 25만 원인 거죠. 25만. 근데 이 하락 삼각형은 보통 어떤 패턴이냐면은 하락 추세가 다시 쏟아지는 지속이 되는 하락 추세 지속형에 속해요. 지금 물론 여기서 하락을 안 하고 상승을 하면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고 요거 사례로 제가 토비스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예전에 하락 삼각형 요 패턴 설명드리면서 토비스는 반대 사례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기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오늘 7, 8%의 급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가는 여기를 하회하고 있죠. 하회. 그렇죠?
그 이야기는 조금 뭐 25만 원이 이제 다시 재돌파하고 이런 거는 의미가 크게 없다고 봐요. 지금은 일단 나중에 확실하게 돌파를 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살짝 돌파하고 나서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5만 원 살짝 우리가 머리를 내민다고 하는데 이런 머리 내밀고 이런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안 나온 게 뭐냐면은 하락삼각형은 항상 요게 나와요. 요게.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이 가격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러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기분 나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일단 요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은 2차 전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계속 보유하시고 혹시나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내가 다시 한번 이제 적극적으로 2차 전지 다시 한번 모아가는 그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지금은 뭐 보유하셔야 돼요. 보유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이게 끝나고 나서는 바닥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큰 어떤 시세 변동이 나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좀 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오늘 이런 것들 나왔는데요. 지금 이거는 지금 음봉 나오고 양봉 나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제가 라이벌 캔들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보통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죠. 그러면은 오늘 8%가 갔고요.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의 추가적인 이제 수익이 좀 이 상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큰 지금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 왜냐하면 하락삼각형 패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 쪽을 한번 볼게요. 자 최근에 삼성전자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주가가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띄워주신 차트가 예. 정말 눈물 나는 차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거의 지금 52주 네. 신저가를 계속 찍고 있으니까 근데 오늘 일단 뭐 좀 살짝 반등이 좀 나왔어요. 3% 가까운. 근데 오늘 고점이 얼마냐면은 오늘 고점이 6만 원이에요. 오늘 고점 6만 원. 그럼 왜 6만 원에서 막혔을까? 왜? 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의미 부여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 좀 말씀드립니다. 왜 과연 오늘 삼성전자는 6만 원에서 오늘같이 반도체 강한 날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6만 원에서 막혔을까? 자, 우선 요거 뉴스를 한번 볼게요. 반도체는 지금 두 가지의 어떤 이 부분이 있어요. 두 가지 부분. 나쁜 거 하나, 우려감, 그리고 기대감. 요거는 여기에 해당되는 회사가 어디냐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기대감에 지금 기반해 있는 데가 지금 SK 하이닉스. 이렇게 우리가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원래 지금 이제 이 D램 쪽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점유율 30% 이상 글로벌 쪽을 보여주면서 압도적으로 지금 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글로벌 1위인데 이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메모리 쪽. 근데 SK 하이닉스는 여기다가 지금 최근에 HBM 그런 AI 특수 효과를 누리고 있죠. AI 특수 효과.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뭐가 빠졌어요? AI 특수 효과를 전혀 못 누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한 50%만 누렸다고 해도 지금 삼성전자가 뭐 52주 신저가 막 이런 거는 없었을 텐데 이런 게 좀 아쉽죠. 그래서 위에 뉴스는 뭐냐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독주하고 있는 이 메모리 시장이 지금 중국 쪽이 갑자기 올라오고 있더라. 근데 중국이 이제 D램 쪽으로 해서 기술력이 많이 발전을 한 것도 이제 우려스러운데 공급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공급 과잉이다. 그러면은 이 D램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큰 직격탄이죠. 요게 지금 신저가를 막고 있는 그 직격탄이에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삼성전자랑 다르게 비교적 높은 위치에 있어요. 고점 대비해서는 좀 많이 밀렸을지 몰라도. 그게 뭐냐면은 지금 AI, 즉 HBM이라든가 이런 것들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이 AI 이 특수 효과를 SK 하이닉스는 계속 누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가 차이가 좀 나고 있는데 자, 삼성전자는 지금 1985년도서부터 한 40년간의 이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2만 원씩 움직여요. 여기가 2만 원, 4만 원, 6만 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움직여요.
지금 뭐 제가 이걸 다 줄이면은 다시 여기다 쓸게요. 2, 4, 6, 8, 10. 그러면 2만 원 깔끔하죠? 여기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4만 원. 그죠? 그리고 6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힘은 여기 아니죠. 예, 힘은 차트를 늘려 봤을 때 힘은 결국에는 6만 원에서 딱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8만 원까지 가죠. 그리고 최근에 이 8만 원이 하방으로 돌파되고 나서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6만 원. 그리고 나서 6만 원이 깨졌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 6만 원이 돌파가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딱 막히면서 끝날 때는 이런 식으로 꼬리로 끝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소리는 6만 원이 아직도 강한 저항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래서 2, 4, 6, 8, 10. 그래서 이거를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 4, 6, 8, 10 이거를 좀 잘 아시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어느 순간 돼서는 이 6만 원을 확실하게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지금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2, 4, 6, 8, 10. 이거 40년간 삼성전자는 2만 원씩 움직이는데 6만 원이 중요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안 밀리는구나. 내가 여기서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 이제는 해도 되겠구나. 이런 여러분들이 논리를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2, 4, 6, 8, 10 이거는 이제 공식으로 딱 외우신 상태에서 향후에 한 좀 대응을 하시면은 굉장히 좀 좋은 찬스가 올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삼성전자 요거 고점의 의미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 평행 채널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평행 채널. 여기는 큰 움직임이 큰 어떤 시세 변동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자리는 아니고 지금 일단 이 종목은 SK 하이닉스는 여기서 주가가 움직인 거예요. 여기서. 그런 가운데 지금 그냥 요 채널 안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4%가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뭐 이 오늘 4% 상승이 의미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이 SK 하이닉스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이 AI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직도 기대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으면은 글로벌적으로 증시가 절대 올라가질 않아요.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그 가운데 있는 게 섹터가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쉽사리 죽을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주목을 해보세요. 자, RFHIC, 그래서 통신업종인데, 통신업종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섹터가 많죠. 증시에서. 근데 아마 통신업종이 굉장히 많은 섹터 중에서 그동안 주가가 굉장히 아직도 바닥 수준에 있는 업종을 꼽으라고 그러면은 통신업종일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이 실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실적이. 이 통신업종하고 좀 비슷한 업종이 또 하나 있어요. 실적이 안 좋은 업종.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딘가요? 디스플레이예요. 디스플레이. 통신업종하고 디스플레이. 오늘 LG 디스플레이가 영업이익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860억 정도 적자예요. 860억. 근데 이 적자인 거는 아쉽지만 적자 폭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디스플레이 쪽도. 자, 지금 이 통신업종 보시면은 이런 것들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는 거. 여기 터치하고 나서는 주가가 좀 더 가는 거. 그래서 바닥은 좀 잡았다.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지금 이거 보세요. 지금 차트를 좀 줄여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2017년도예요. 2017년도. 2017년,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의 이 주가 수준을 보면은 아직 여기죠. 이틀 동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뭐 요만큼 못 가겠어요. 요만큼?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수익을 못 내고 있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강한 상승 파동. 그래서 통신업종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자, 최근에 수급 보시면은 이제 수급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13억, 3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꽤 이 종목에 한해서는 이제 외국인 기관 중심으로 해서 쌍끌이로 해서 수급이 좀 달라붙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개인은 역시 지금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솔리드인데 솔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6,000원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인데 여기는 지금 저항대라고 우리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대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바닥이고요. 여기가 저항대예요. 근데 통신이라고 하는 업황 탈출, 바닥 탈출이다. 바닥에 대한.
그러면은 이거는 어디까지 흘러가냐면은 저항대까지 가는 관성의 법칙이 있죠. 그죠? 이런 것들. 티어. 그러면은 이 상승률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리드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을 좀 해보시고 이 중심 가격인데 여기 6,000원 정도 충분히 도달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면서 최근에도 이 더 이상 강한 이제 여기서 바닥 탈출이라고 하는 시그널이 일단 신호가 한번 나왔죠. 신호 1이. 그죠? 신호 1 나오고 나서 이제는 주가가 레벨업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런 각도를 좀 타주니까. 그죠? 여기서 신호 2가 나오는 겁니다. 신호 2. 그죠? 그럼 여기 주변은 우리가 바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향후에 시세 변동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들 정리해 주셨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4, 68, 10 라인도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주까지 업황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골라오신 오늘의 직구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방금 이제 통신 장비 좀 말씀을 드렸는데 통신 장비가 이제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전선 쪽도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향후에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통신 장비를 만약에 교체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게 또 역시 전선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트로 갖고 다닌다. 이제는 혹시 저 가온전선 그 어제 LS 전선과 관련된 그 소식 때문에 가져오신 걸까요? 그 뭐 비슷합니다. 오. 예, LS 전선의 이제 자회사죠.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지금 최근에 LS 전선이 가온 전선의 지분은 이제 50% 넘게 이제 확보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LS 전선과 가온 전선과의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망 종목으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를 누르는 곳 이런 것들 주가가 한번 끊어지고 이런 라인 잡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일단 돌파는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 그 가운데서 이런 중심에 있죠.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해서 뭐 가온 전선이 뭐 강하게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어차피 전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AI에 대한 어떤 그 민감도가 더 클 거예요. 통신보다는. 근데 통신업종에 대한 민감도도 작용을 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좀 단기적으로 좀 짧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이용을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자, 수급 보시면은 최근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 역시 수급이 좀 달라지는 거를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은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회사는 전력 사업, 통신 사업.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게 바로 이 전력, 요 AI 때문에 올라간 거고 이제 통신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다시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일단 이 기대감이 강하게 이제 반영이 된 거고 향후에 2024년 내년 이후로는 계속 이런 것들이 그 가온전선이라든가 전선 업종에 주가가 만약에 다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게 아니고 요것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그리고 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예,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자, 가온전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지금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한번 매수해 볼 만한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직은 비중을 좀 작게 진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혹시나 주가가 밀렸을 때는 빠르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온전선 말씀드리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직구 종목으로 가온전선까지 만나봤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유동적인 전략 세워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가온전선 공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장중에 2600선을 터치하기도 했죠. 관련한 시장 이야기 먼저 들려주셨고요. 오늘 반등한 2차 전지와 반도체의 주요 종목들도 점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의 직구 종목은 가온전선이었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조영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